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일부 산간마을에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교통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1년 앞둔 여수시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입항하는 크루즈가 늘었고 새 상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해상폭력특별법에 이달 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 산업인 해상폭력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연일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으로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었고 곳곳에서 눈길 피해 신고도 속출했는데요. 많은 눈을 동반한 매서운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세상은 온통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행여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부츠 아니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엄청 조심히 가죠. 빨리 갈 것을 갖다 천천히 이러고 가고 있어, 이러고. 응. 겹겹이 껴입었지만 옷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나왔는데요. 버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장성은 20cm 안팎의 눈이 쌓였고 영광과 진도 등 전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영광에서 1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등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동안 피해 신고 1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 한때 잠시 그치겠지만 주말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강풍을 동반한 매서운 한파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몽골 부근에서부터 남하하는 두 번째 소용돌이가 휘전하면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빙판길에 유의하시고 시설물과 농작물 또한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사흘 동안 폭설이 쏟아진 전남 산간마을에는 눈이 2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렵게 된 주민들은 한 곳에 모여 시간을 보냈고 문을 열지 못한 상점들도 눈이 녹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의 한 산간마을이 온통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20cm 넘게 눈이 쌓이면서 주택 앞 길목 곳곳이 막혔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기구는 눈에 파묻혔고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대가 높아. 이제 딴 때보다 눈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눈 난영이 잘 안 나다니지. 나이들 먹어가지고 나다니다가는 넘어지면은 큰일 나. 가파른 고갯길을 만난 국내버스는 종점을 앞두고 돌아갑니다. 폭설로 운행이 통제된 정류장은 텅 비었습니다. 외부 출입이 어렵게 된 마을 어르신들은 한파와 눈보라를 피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떡국도 써먹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이장님이 장을 받아주시면 여럿이 나눠서 먹고. 관광명소인 한평의 한 사찰 진입로 주변에선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찰 일대 통행이 2차례 제한되면서 사실상 인적이 끊겼습니다. 주변 찻집과 식당들은 며칠째 이어지는 눈 소식에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아침 7시에 통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9시경에도 다시 한번 그 통제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제 얼어버리면은 이제 옴짝달싹부터 갇히게 되잖아요. 산간마을 주민들은 한파 속에서 눈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이 개교일에 처음으로 학위 수여식을 취소했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아 오는 26일 예정된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의대는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오는 19일 학위 수여식을 열 계획입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1년여 앞둔 여수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입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7대 기항지란 이름과 달리 크루즈 관광 성과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올해는 입항하는 크루즈도 늘고 여수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 상품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 6천 톤급 대형 크루즈 이스턴 비너스5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객 7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크루즈는 오는 8일 여수항을 출발해 한려수도 해상과 대마도역을 1박 2일 동안 유람할 예정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 운항이 시범적으로 기획된 겁니다. 선내에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 영화관, 풀장, 면세점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춰 일찌감치 전 객실이 매진됐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일부 항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여수를 출발지로 하는 항차를 더 많이 배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 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이었습니다. 2023년 27만 8천여 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됐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이미 8척의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하기로 결정돼 15,000여 명의 해외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여수항을 기항지가 아닌 모항으로 하는 관광 상품도 성공을 거두면서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객이라든지 다양한 손님을 태우기 위한 어려움에 좀 있어서 기항지로서 많이 했는데 이번 두 크루즈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잘 되면은 다른 선사로부터 모항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박람회 개최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여수시가 국내를 대표하는 크루즈 관광지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로테이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황동하와 김도현에 이어 신인 김태형과 복귀를 앞둔 이유리까지 쟁쟁한 선발진에 이범호 감독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스프링 캠프 현장에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 박찬호가 깜짝 방문해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발 로테이션 4자리는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양현종, 윤영철로 확정됐습니다. 미정으로 남은 5선발 한 자리를 두고 4명의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선발진에 잇단 공백을 빈틈없이 메운 황동하와 김도현은 팀의 승리를 묵묵히 도왔고 그 결과 올해 연봉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BCN 때도 진짜 준비 많이 해서 왔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는 대로 잘 해서 5선발에 들으면 좋겠지만 이제 못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른 데서 또 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신인 중 유일하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김태형도 후보군입니다. 강속구와 강약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선발 투수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제 모습 잘 보여준다면 감독님, 코치님이 다 좋게 봐주시면 어디든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에 집중해왔던 이의리의 복귀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 좋은 투수들이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의리가 돌아오는 시점까지 5선발을 어떤 선수가 더 좋을지 아니면 의리가 돌아왔을 때도 한 번씩 쉬게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5선발을 그대로 돌리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스프링 캠프 현장에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 박찬호의 깜짝 방문도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황동하와 공주고 후배인 곽도규의 피칭을 지켜보며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젊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워가 있고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훈련을 할 줄 알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능성을 증명한 황동화, 김도현과 아기호랑이 김태영에 이어 복귀를 앞둔 이의리까지 오선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KBC 정의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체제를 대혁신하고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은 현 시국을 감안해 미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경선도 바로 시작될 수 있다며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발전 방식으로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위해 태양광과 함께 해상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는 모두 29개의 규제가 있고 10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이 같은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어 지자체나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서남 해안의 해상풍력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 서남권이 향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해상풍력 특별법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통과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전남의 친환경 에너지 도약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과 화순군청 복싱 이매지 선수가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경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청 고승환 선수는 한국 육상 단거리 간판 선수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1600m 혼성계주 한국 신기록과 함께 대회 4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육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화순군청 소속인 이매지 선수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복싱 최초로 54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복싱의 대표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육철수 광주최고교장, 김백수 전 수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 이용범 광주시 파크골프협회장은 학교 체육과 지도, 생활체육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상환을 요구를 중단하라는 전남도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여수 박람회를 통해 관광도시로 성장한 여수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을 시도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부가 투입했던 3,658억 원을 일시에 회수하려는 것은 성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초등교사 2명을 선발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시행한 2025학년도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208명 가운데 초등교사 2명이 다문화 인재 전형으로 선발됐습니다. 다문화 인재 전형 합격자 2명의 국적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AI는 스피드와 집적이 중요하다며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AI는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라며 엔비디아 GPU H100의 국내 보유량 절반을 가지고 있고 국내 AI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가 AI 컴퓨팅 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때문에 멈춰 있는 광주의 AI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가 즉각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